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0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오늘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뉴욕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6월 비농업 고용이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 때문인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이 고용 보고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6월을 기준으로는 이제 20만 9천 명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4만 명을 밑도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로 인해서 6월뿐만 아니라 5월이랑 그 전에 있었던 수치 역시도 하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악재다라고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가 좀 침체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좀 이 제한 이런 걸 걸어 제끼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에 좀 제동을 건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냐면은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을 봤을 때 전월보다 0.12달러, 그러니까 대략 0.36% 오른 33.58달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악재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페드가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여전히 임금 인플레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고용 지표가 완화되면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더라도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되게 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인상의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인하의 확률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7월 회의에서 페드가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2.4%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금리 인상 거의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은 이렇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7월 다음에서 과연 언제쯤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들도 7월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다음번 부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하락이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방향성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카고 연은 총재인 굴수비 총재가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고용시장이 지속 가능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를 했고, 이번 인터뷰에서 한 달의 수치로 너무 많은 거를 읽을 수는 없지만,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굴수비 총재는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상이 남은 게 한 두 번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얘기가 거의 중론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주네요. 자, 그러면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5.75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일단 5.5가 기본 베이스 값이고 만약에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정도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86달러로 플러스 2.8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금리를 인하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곧 있으면은 가장 큰 혼란을 조금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만들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보자면 지금 러시아 쪽의 전쟁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심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리전을 뛰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계속해서 떠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꾸준하게 시장에 이제 리스크로서 잠재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핵심 원인이 됐던 나토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런 모습이 그치.
우크라이나는 아직 가입 준비 안 됐다라고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토 가입 이번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형 이쪽이 확실하게 부상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존에 음성 인식으로 연결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생성형이 떠오르면 반도체의 사용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반도체 투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이 중국 쪽, 이 디스플레이 쪽에 특허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중국이 LCD 다음으로 OLED 쪽으로도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거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견제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한국의 OLED 산업은 계속해서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아직은 기술 격차가 확실하게 있고, 이제 앞서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애플 헤드셋 다음으로 자기들도 이제 이거 출시할 것이다. 개발해라.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 프로 관련으로 연결되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전기버스 드론 지금 70%가 중국산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이 여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로 뭐 전기버스 관련으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수소버스 이거를 좀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화 플랜트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발전소로만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소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사용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의 기조에도 맞기에 이러한 부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거 기대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탄올선, LNG선 주문량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친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탄올선을 수주받는 게 이번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로열티로 넘겨줘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야, 이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지금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이제 더 높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이 한국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매출은 높아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아쉽거든요. 그게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요거 한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메탄올선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시장의 주류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압박이 더욱더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당장 항공만 하더라도 여행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예 리포트로 이 항공 여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개선 청신호 이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한 7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할 국제 유가를 생각을 하면은 이건 그냥 안정적이면 그만이다 라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높지만 않으면 괜찮죠. 유리할증료는 결국엔 고객이 내는 거니까. 자, 해서 이렇게 한번 항공사들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거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귀신 같죠? 제가 정확하게 61선 저번 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딱 듣자마자 올라갑니다. 말하고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겐 두산 관련해 갖고 퀄리티 높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더욱더 열심히 이번 영상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아시죠?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올해 하반기에 두산 관련해가지고 이 예고가 되어 있었죠. 이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요가 높기 때문에 발주되는 일정이 하나씩 오게 될 거다. 자, 그랬을 때 지금 K 원전 폴란드에 물고 트고 동유럽 진출 속도 높인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세일즈 외교,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판매해주는 건 정말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박 6일 동안 리투아니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이때는 폴란드 방문하고 14일까지 한 폴란드 정상회담 그리고 총리 및 상하원 의장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14일까지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산 건설 쪽도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히 기대감 높아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올해 그 두산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몇 달 전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걸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는 잘 하면은 위에 박스권까지 돌파하는 움직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령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경계해야 될 매물대들의 소화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내용은 뭐다? 긍정적이다. 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있다면 이전에 이제 폴란드 쪽에서 코멘트로 웨스팅하우스 쪽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딴지를 건다면 여기에서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기에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나오게 된다면 좀 로열티를 주더라도 해결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미국의 테라파워 CEO가 SMR 없이 전력 수요 감당을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 게이츠 회장이 만든 곳이거든요. 근데 이 빌 회장이 만든 뭐 창업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걸 살펴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멘트 같은 경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상을 시장에 남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놓고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의 SMR 건설에도 속도가 붙는 이런 모습 기대해보기 괜찮을 것 같고 이외에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 있죠. 여기에서도 조금 속도가 붙는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SMR 이런 기업들의 주요 이제 사업 영역을 보면 결국에는 설계, 총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죽이기는 결국 어딘가에서는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떠오르는 게 어디다? 당연히 두산. 지금 두산이 이쪽에서는 확실하게 시장 선점을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 생산 관련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 많이 생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남는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소 생태계로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수소 쪽도 보다 두산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미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후발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을 너무 잘 쓰면은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은 믿게 될 것이고 이미 평가가 괜찮아? 그럼 우리 수소 쪽에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데 어디 없을까? 이왕이면 패키지로 해보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두산의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을 1순위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상승하고 있을 때 역시나 이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 수급이 여기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가격 방어는 물론이거니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보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수급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한 번 더 올라가는 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 14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를 이제 보자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여기 핑크색 선, 11선이거든요. 여기 돌파 못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61선 위에 있으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설령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수급도 괜찮게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241선 이탈 전까지는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했을 때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은 뭐 크게 이탈할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 이탈 없이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은 현재 위치는 금방 회복할 거고 저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힘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설령 여기서 약간 더 빠지더라도 수급 보고 괜찮으면 큰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선 돌파하면 21선 시도하는 거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검정색 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걸 생각하면 좋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빠른 시간 내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2만원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2만원이냐? 매물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만큼 개미들 많이 물려있고 지금 아직 소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뭐다? 여기에 있는 개미들이 자기 물량을 매도하려고 해서 당연히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만 원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2만 원 이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봐야 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딱 뚫어요. 근데 가격 지지가 나옵니다. 했을 때 수급을 딱 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 있죠. 외국인 수급이 빨간불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위쪽 자리에서. 그러면 거기서 홀딩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 수급 자체가 개미들의 물량을 얘네가 받아준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받아주면은 여기서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한번 걸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쪽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22,000원을 뚫으면 24,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뭐다? 긍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정상으로 봤을 때 소형 원전은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형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 쪽 일정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다? 12일 폴란드의 윤 대통령 방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일 회담까지. 다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혹시나 웨스팅하우스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선 조심을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냥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서 맞춰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차트상으로는 만약에 11선 돌파를 못하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설령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61선 위가 가장 좋긴 하지만 241선 이탈이 없다면 보다 굳이 매도할 이유 자체가 안 느껴진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2만원까지 올라가는 부분 한번 기대감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수급이랑 연동해서 외국인 보고 맞춰 움직이자. 맞춰서 그냥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2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4,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에너빌리티 총 정리를 맞춰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전처럼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길 바라며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네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 물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새로운 멤버십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주정남 힘내라 이런 의미인데요. 가격은 대략에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됩니다. 해서 너의 영상 덕분에 도움 좀 얻었다, 열심히 화이팅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 멤버십도 한번 꾹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